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단기적인 상승 고점 이후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는 좀 여기서는 잡아줄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추세상. 그렇지만 그래도 음봉이 계속 여러 날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3주 전이죠. 중국 소비주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 괜찮다라는 바닥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 어느 날 한순간 바닥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더 좋고요. 모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전부 다 양봉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흔하지 않아요. 계속 랜덤으로 혹은 안 좋게 흘러가다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반짝 들어온 날이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 1월 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혹은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빵빵빵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한동안 계속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락이 되었거든요. 자, 이제 이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올랐고 1월 달에 왜 그렇게 올랐고 다시 이번에 왜 다시 올라가야 되냐라는 이유가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언제죠?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2년 동안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류 열풍을 인해가지고 드라마나 어떤 그런 컨텐츠의 어떤 힘을 힘입어서 화장품에 대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폭발할 시기였고요. 그리고 한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한국과 관련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 컨텐츠 사업들이 굉장히 곽강을 받으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시총 4위까지인가요? 5위까지인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5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떨어질 때 이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1월 말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자, 언제죠? 1월 달부터 해서 강한 상승이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자, 요 과정 동안 상승을 계속 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 정점인 4월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길게 보지 않으시고 추세를 보지 않으신다면은 자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주나 혹은 면세점 관련주를 이제 보유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를 하면은 다시 싸게 샀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그 이하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어,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면은,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상단선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이전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전 상단선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유지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1월 달에 올라갔다가 다시 여름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올랐다가 그리고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될지 또 이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하락의 추세를 뚫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상향을 다시 이렇게 해 가려면은 실적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실제로 화장품에 대한 실적은 지금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밝진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주가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현재는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화장품 그 사업들이 이제 한국을 모방하고
이제 그 모방을 넘어서 이제 많은 시장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중국에서 많은 판매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웨이 같은 많은 이런 그 업종들한테 밀려나서 결국에는 퇴출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듯이 중국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계 오히려 일본 화장품들이 한국 화장품 더 이렇게 앞서가는 판매를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난 3주 전에 화장품주들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반짝 전부 다 올랐는 바닥에서 이제 오르려는 신호가 한번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도 한번 더 반짝 전부 다 한번 나왔습니다. 2차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는 상승으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봐야 될 거는 화장품도 중에서도 개별주별로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로 우리는 계속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 지금부터 한 달, 길면 한 두 달 정도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는 게 그게 현명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자면요. 자,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 대한 그런 불매 운동을 해서 잠깐 빨짝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16일자에 이제 고개를 드는 화장품 유통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제히 뭐 강세가 나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면은 리스크는 관리가 되고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도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주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자리가 있었죠. 근데 오르고 난 뒤에 자, 이 자리 2만 원 선을 훼손하지 않는 세 번째 3 바닥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렇게 따졌으면은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앞으로도 이 자리는 바닥으로 여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레벨업이 되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해 주다가 그만큼 이제 밸류가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레벨업이 돼야지 이전 가격을 또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어떤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고점이 지금 6만 원인데요. 자,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인데,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아직 그거를 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 바닥을 만들고 고점 만들고 바닥 만들고 고점 만들고, 자, 이거를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추세는 자, 이런 모양으로 일단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제 또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바닥에서 가다가 이제 여기를 터치를 할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터치를 하러 가겠구나 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보면은 3만 얼마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윗꼬리 주고 이렇게 내려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단기적인 매수의 자리에도 물론 좋았습니다. 뭐냐면, 자, 바닥에서 큰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122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캔들이 이제 아래 꼬리를 주고 자,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해 줍니다. 자, 24,900원, 거의 한 25,000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25,000원과 25,000원 위로 해서 이전에 계속 이렇게 터치했던 이런 자리, 자, 계속 이런 자리는 매물대, 박스의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설사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자, 여기를 지지하는 그런 자리를 보면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봉상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박스가 끝났고요. 자, 이런 박스의 구간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 봤을 때, 자, 제가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자, 가격적인 매물대는 바로 이런 한 3만원 윗전 31,000원인 것 같아요. 대충. 자, 여기도 윗꼬리 주고 떨어진 자리인데, 고점을 연결한 선이 계속 이 추세 상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맞물리겠죠. 그러면 이제 3만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만 1,000원 정도는 아마 터치하러 올라갈 것 같고요. 곧바로 돌파하기에는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그리고 저항이 되었던 그런 매물벽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두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돌파를 하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두드리고, 돌파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돌파가 나오면,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면 그 다음 매물대가 이 4만원 언저리죠.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지저분했던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주봉처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2만원, 6만원인데요. 자, 2만원에서 여기서 돌파하고 났는데 6만원 한 방에 올라갔었거든요. 지금도 뭐 2만원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얼만큼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세력이 혹은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자, 이 자리까지. 자, 이 자리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대충 한 38,500원에서 39,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좀 매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먼저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죠. 31,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돌파를 먼저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선만 지켜준다면, 자, 이 선이죠. 28,7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해주는 더블 바닥을 확인하듯이, 자, 이번에도 이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전에 매물대인 28,600원을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오면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는 매수를 진행해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공략을 하는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컬러레이 한번 볼게요. 오늘 6% 정도 마무리 되었는데, 자,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선을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는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 금요일 마지막 장도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주면서 이 안에서 다시 놀아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돌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윗꼬리 하나, 둘, 그리고 아직 돌파 못했고요. 자, 요런 모양이죠. 윗꼬리가 4개가 나왔어요. 4주 연속으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큰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 4주는 굉장히 스펙터클했던 그런 4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맞닥뜨릴 자리가 2,425원 자리에 그동안 지지와 저항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를 터치를 하겠죠. 근데 그동안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아래로 한번 눌렀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한 박스는, 이 박스는 언제부터냐면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안 지금 현재 더블 바닥을 만들었죠. 이게 짝꿍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바닥은 두 번 디딘 거고요. W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좀 눌렀다가 갈지언정 결국에는 윗방향이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터치를 곧 할 거고요. 만약에 터치를 못해서 다시 떨어진다, 돌파를 못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옆 헤드앤숄더형이 나오면서 전환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바닥에서 그런 모양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의 모양이다.
그리고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한번 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봐도 굉장히 정직하게 2385원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자리에 지금 굉장히 돌파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캔들이 빵빵 터졌죠, 그죠? 긴 팬들이 그 거래 대금을 크게 해서 빵빵 터졌는데, 자, 이 친구들도 옆으로 많이 행보했으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돌파가 못 나오고요. 종가상 계속 돌파가 못 나온 자리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뭐 살짝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거고요. 계속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 박스권이죠. 돌파가 나오면은 혹은 예를 들어서 살짝 눌렀다가 여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오히려 더 이 박스 안에서는 여기를 지지해준다면 전제 조건에서 땡큐 매매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돌파가 되면은 그동안의 에너지가 응집되어서 강하게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이제 1000억 겨우 됩니다. 게다가 대주주가 53%, 53%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 없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코리아나입니다. 주봉을 먼저 봅니다. 자,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딱 보이죠? 네, 딱 보입니다. 이 친구가 올라가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3,950원이 지지를 해줬던 자리였고요.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윗꼬리 주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될지언정, 자, 3,950원 아래에서는 좀 돌파를 기다리면서 좀 매집을 해가는 그런 모양도 나쁘지 않다.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매매 기준을 삼고 매매를 한다면은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고 터치를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거래 대금과 함께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캔들, 자, 여기가 지금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 나온 애들이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4분의 3 정도 높이에서는 떨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죠. 이게 만약에 여기를 터치를 하고 다시 좀 눌렀다가 간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거는 뭐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개미를 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갭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과연 버틸 수 있었던 개미들이 얼마나 있었자라는 거죠. 그냥 아줌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님들처럼 나는 모르겠다, 그냥 2년 3년 뒤에 번져 놓으면 판다, 이런 분들 말고는 많은 머리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굴리시는 분들이었다면 여기서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 4,000원인데요. 이 4,000원은 충분히 한번 돌파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지금 화장품주 관련주가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는 단기적으로 전부 다 테마가 엮여서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테마에 엮여서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추세상 봤을 때도 한번 올라갈 만하고요. 4,000원을 만약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전에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이었던 자리가 5,300원 언저리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쉽게 올라갔지만 거기에 터치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느 한번 보겠습니다. 본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봉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수소차 관련주 중에 JNA 키터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려내요. 그리고 한 뒤에 이렇게 쳐냅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곧바로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지 않고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갔다가 크게 1차, 2차 혹은 3차 그리고 한 뒤에 횡보. 지금 JNK 히터는 여기서 지금 또 바닥을 만들었죠. 서현전자, JN 이런 친구들 등등등 있습니다. 차트 모양 좋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대북추가 처음에 오를 때 자연과 환경이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한 뒤에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줄 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고 정말 꼭지에서 파는 그런 운이 좋았던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돌파가 나올 때 그때는 시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의 선이 되는데 자, 돌파가 나왔어요. 자, 1파, 2파, 3파, 1, 2, 3파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끼죠. 단기간에. 그리고 난 뒤에는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 조정이 정말 얘가 심한 거품이면 많이 깨지고요. 얘가 실적도 되고 충분히 한번 다시 오를 만하면 돌려지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고점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느냐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특정한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자리를 잡아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능은 좀 이전 거보다 조금 약간 느낌은 다르죠. 자, 저점이 형성됐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지켜지는지 봐야 되고요. 여기가 돌파가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여기서는 손절 짧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 한번 시도를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간다기보다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만들어낼 때 이 하단선을 지지선을 공략하자, 눌림목을 공략하자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가 나왔죠. 자, 본느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본 대로 이런 모양입니다. 네, 퐁당이 보이죠? 지금 이 자리가 이전에 여기서 지금 잡아내서 올렸던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죠. 네,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렸다가도 쭉 내리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꼭다리에 잡는 게 아니라 좀 다시 떨어질 때 잡는 거예요. 떨어질 때 잡는 거다. 다만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 이 자리요. 15만 6천에서 8천 사이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오를 때 한번 잠깐 눌렀다가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단기적 매매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데 굳이 이런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자, 단기적인 매매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 영상 비전업 투자가 할 만한 매매 기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정한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돌파가 나온 자리 이런 자리는 긴 장대 양봉을 기준봉을 삼아서 어디서 더블 바닥을 만드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현재 1, 2, 3 바닥을 만들었고 여기가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 요거는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졌죠. 계속 여기서 잡아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2분의 1 자리와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사이를 계속 오갔다가 긴 시간 동안 오가다가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밑으로 꺼지냐?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인 14만 1000 XXX 이 가격을
지지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를 좀 예측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에는 항상 100%가 없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 뭐 예를 들어 손절선 이런 거를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게다가 좀 특이한 점은 자 21선쯤에서는 땅 튀어 올랐고요. 다시 21선에서는 땅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21선은 어느 정도 좀 기준선을 삼아서 100%는 아니지만 21선 언저리 가면은 좀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자리가 곧 오겠거나 그 자리가 바로 지지와 눌림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측도 우리가 하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메이블 CNC는 저의 어떤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바닥을 횡보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좀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주봉상 보았을 때도 고점 만들고 났는데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주봉을 봐야 되겠죠.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해줬던 자리가 한 16만원 언저리입니다. 참 많은 지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박스 구간이죠.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는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이 박스 구간 안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지켜주는 자리고. 근데 여기서 여기 고점과 저점 사이에도 굉장히 긴 거리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애매한 자리에 샀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6,000원 자리를 앞두고 이 고점을 연결한 자리, 이 박스 안에서요, 고점을 연결한 자리. 이미 더블 바닥은 나왔습니다. 이 박스에서 바닥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래보다 윗방향이겠죠.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고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이런 추세상, 이 박스 안에서도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었어요. 따지면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안 나와서 다시 또 누를 수가 있겠죠. 눌러가지고 이 바닥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 바닥을 깼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의 추세를 연이어서 갈 수 있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동안 없었던 큰 장대 그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잡아야 되는 자리이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든 각도가 위로 가든 간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돌파가 나오는 장대 양봉에서 추세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캔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다가, 자, 여기 깨졌죠. 그리고 안 뒤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나왔다면은, 여기가 선이구나 해서 여기에서 아마 1차 매수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더블 바닥 만들 때 2차 매수. 근데 이렇게 깨졌을 때는 좀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온전하게 자기의 어떤 예측과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만 하신다면 아마 손절도 가능했던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에이블 CNC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떤 매매를 했다면은, 박스 안에서의 매매를 한다는 생각하고 편하게 했다면은 그 자리도 버틸 수 있었던 자리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자리는 이 하단 두 개를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한 선, 현재는 이런 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추세선에 맞아서 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추세선도 깨고 다시 1660원 정도를 다시 깨고 더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추세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클리오를 한번 볼게요. 클리오도 굉장히 잘 올라갔던 친구였었습니다. 자, 큰 하락이 있었죠. 자, 이때 큰 하락이 있었고요. 자, 60일 이평선 따라서 큰 하락을 만들었다가 다시 60일 이평선에 올라타고 또 올라갔었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윗선을 지금 두드리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게 실패가 되면 다시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화 PNC를 한번 볼까요? 세화 PNC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일봉인데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자, 이 추세선을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눌렀다가 1, 2 그리고 3 바닥까지 만들었죠. 자, 옆으로 행보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락의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락의 추세에서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박스의 모양이 나온다면, 원바닥, 투바닥까지는 해서 일단은 윗선을 터치를 하는구나. 원바닥, 투바닥 위에 상단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터치하고 난 뒤에 투바닥 이후에 곧바로 튀어 오르는 친구가 있고, 혹은 쓰리바닥 혹은 포바닥 만들면서 오르는 친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가장 안전한 매매는 바닥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나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였지 않겠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매매를 취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참 헷갈리실 겁니다. 이 주식의, 그리고 차트의 캔들의 그 추세, 그리고 파동의 그런 생리를 우리가 그냥 딱 1 플러스 1은 2, 3 플러스 3은 6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차트의 파동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 중요하지만, 결국에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미국 말을 하다 보면, 영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영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어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봤더니 문법 책을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저 알맞은 문법대로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머릿속에 뭔가를 집대성할 때, 뭔가 공부를 해서 집대성할 때, 내가 어, 굳이 1 플러스 1 이렇게 획일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삼아야 되되, 결국에 내가 여러 차트를 보면서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면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이 길었습니다만, 자, 박스의 상단선이에요. 살짝 오른 척 하다가 떨어졌는데 결국엔 여기를 돌파를 못한 거죠. 자, 떨어질 때 5일선 밑으로 떨어져요. 자,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이평선, 때로는 5일 이평선, 때로는 20일 이평선, 때로는 15일 이평선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평선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이평선의 어떤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랐다가 그 위로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떨어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맞고 떨어진 자리, 살짝 돌파해서 맞고 떨어진 자리. 자, 추세선을 뚫었지만 살짝 윗꼬리 주고 떨어진 자리도 우리는 복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파가 나오려다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가 매물벽이구나. 근데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손절선을 짧게 잡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응축되고 난 뒤에는 빵 한번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차트의 모양입니까? 이 차트가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보시면 차트가 똑같죠. 자, 아래로 떨어지다가 자, 고점을 잡아주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왔는데 터졌죠. 지금 이렇게 하다 지금 내렸지만 이게 다시 밑으로 꺾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재가 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여기가 터지면 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도 뭐 지금 오르다 지금 살짝 누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예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테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한 번 더 위로 오를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올라갈 수도 있고 잘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토니모리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토니모리를 한번 볼게요. 자, 토니모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로 지금 놓여 있고, 그리고 여기도 평행되게 한번 선을 그어 보니까 딱 저점도 딱딱 잡아주죠. 근데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잡아줬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같이 똑같은 비슷한 차트를 만든다는 거는 같이 간다는 소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은 조금 뭐 아니면 도 같은 스타일이죠. 내릴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졌고요. 오를 땐 또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봐야 되겠죠. 쉽지가 않습니다만 일단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이 박스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의 선이 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저항의 자리였고요.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여기를 떨어진다면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뭐 잠깐 튀어오른 거는 말고요. 자, 꼭지가 대충 이제 요런 자리죠. 자, 꼭지가 요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도 이렇게 지지가 되었던 자리였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저점은 잡아보니까 자,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쯤에 떨어졌다가 뭐 분봉을 봐야 되겠죠. 분봉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봉 후에 음봉 2개 잡고 다시 양봉으로 다시 채워주는 거는 캔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양봉, 음봉, 다시 양봉. 마치 태극기에 이게 그런 느낌 비슷한데요. 어찌됐든 이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만큼 주어진다면은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한번 공략을 해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그리고 파라다이스. 자, 이런 친구들은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바닥도 만들어주고 고점도 만들어주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고요. 이번에도 이 추세를 돌파하고 난 뒤 다시 내렸다가 또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죠. 네, 그런 자리가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한번 보자면 파라다이스도 계속 하라고 떨어지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가 나오고 잠깐 옆으로 횡보, 돌파 나오고 다시 살짝 눌렀습니다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도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많이 잡아주면서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장품은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고 그 추세 상단선까지 앞으로 한 달, 빨리 올라가면 한 달이고요. 뭐 천천히 올라간다면 2달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되 수익은 좀 챙기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바닥에서 또 상승이 전환되는 그런 추세, 그런 테마라든지 업종, 섹터가 있다면 다시 또 잘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세력의 돈을 많이 털어내고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개미 투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